혹시 매일 아침 똑같은 손으로 칫솔 들고 똑같은 순서로 이를 닦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세수할 때도 늘 그 순서, 밥 먹을 때도 늘 그 손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익숙한 동작, 익숙한 루틴, 하루하루를 자동으로 살아가는 느낌. 그런데요, 바로 그 익숙함이 우리 뇌를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이 뇌의 활동을 점점 줄이고 결국 기억력과 인지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곤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로도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을 들던 손을 바꿔보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를 해보는 거죠.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그 순간 뇌는 평소와 다른 신호를 감지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뇌를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반대 습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루 한 번 칫솔만 바꿔들어도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동작들, 예를 들면 양치, 밥 먹기, 리모컨 누르기, 스마트폰 터치까지 그 하나하나가 사실 뇌에게는 익숙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뇌는 익숙한 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꾸만 같은 길만 걷는 사람처럼 뇌도 점점 더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뇌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뇌세포 간의 연결도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게 바로 인지 저하, 나아가면 치매입니다. 그럼 뇌를 어떻게 다시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뇌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익숙함을 깨트리는 행동. 그것이 뇌를 다시 일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뇌과학자 가와시마 류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왼손으로 양치를 하세요. 그 자체가 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왼손으로 칫솔을 잡고 양치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더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합니다. 칫솔을 왼손으로 들면 평소보다 입안의 움직임을 더 신경 써야 하죠. 손의 각도도 낯설고 거울을 보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뇌는 이게 뭐지?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감각 정보를 더 정밀하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뇌 자극입니다. 그럼 단순히 왼손으로 칫솔을 드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의 문제가 아니라 뇌회로를 다르게 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경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집에 손을 쓰는 것은 뇌가 사용하지 않던 회로를 다시 연결하게 만든다. 쉽게 말해 잠들어 있던 뇌세포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지 양치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 손으로 수저를 잡고 밥을 먹는 것, 왼손으로 리모컨을 조작하는 것, 전화기를 오른쪽 귀 대신 왼쪽 귀에 대는 것 등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혹시 처음에 어색하고 잘 안 될까 걱정되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오히려 너무 잘 되는 일들은 뇌를 더 이상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색하고 불편한 동작을 해보는 것이 뇌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분 딱 양치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왼손으로 칫솔을 들어보세요. 양치 순서도 조금 바꿔보세요. 평소에는 오른쪽 어금니부터 닦으셨다면 오늘은 왼쪽 앞니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손을 바꾸는 일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회로를 생성하게 되고 그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인지 기능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늘 큰 걸 바꾸려 하다 지치지만 뇌는 작고 반복적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양치할 때 무슨 손으로 칫솔을 드셨나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를 닦으셨나요? 만약 매일 똑같이 해오셨다면 내일 아침엔 꼭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한 뇌를 위한 든든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상 속에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익숙한 반복에서 벗어날 때 깨어납니다. 익숙한 손 대신 낯선 손을 쓰고 정해진 순서 대신 새로운 순서를 시도할 때 뇌는 비로소 다시 생각이라는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반대손으로 양치하기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칫솔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칫솔이 자꾸 잇몸에 닿고 거울을 똑바로 보며 집중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뇌에게는 최고의 훈련 시간이 됩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집중해야 하니까요. 이때 뇌의 전두엽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 한 번, 3분만 해도 뇌는 점점 민감하고 탄력 있게 변해갑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수저를 반대손으로 들어 식사하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수저를 들어보는 거죠. 밥풀이 자꾸 흘러내리거나 국물이 옷에 튀기도 하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뇌는 다양한 감각과 운동 회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손재주 문제가 아니라 뇌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곧 뇌 운동 시간이 되는 셈이죠. 세 번째는 반대손으로 글씨 쓰기입니다. 나는 왼손으로 글씨 절대 못 써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가, 나, 다만 따라 써도 좋습니다. 간단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반대손으로 한 줄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의 움직임을 뇌가 미세하게 조절하게 되고 이 과정이 새로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일상의 작은 루틴 바꾸기입니다. 평소에 양치할 때 오른쪽 어금니부터 닦으셨다면 오늘은 왼쪽 앞니부터 시작해보세요. 세수할 때는 눈부터가 아니라 코부터 닦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 먼저 신는 신발을 바꿔보거나 지갑을 평소와 다른 주머니에 넣어보는 것도 뇌에게는 낯선 경험이 됩니다. 이처럼 정해진 루틴을 약간만 바꿔보는 것, 그것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반대손으로 스마트폰 사용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스크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손을 바꾸기만 해도 뇌의 운동 피질과 시각 피질, 그리고 주의력 관련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뉴스를 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게임을 할 때 한 번쯤 왼손으로 화면을 조작해 보세요. 뇌가 낯선 환경을 인식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모두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 그래야 뇌는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고 신경회로가 튼튼해집니다. 마치 근육 운동처럼 뇌도 자주 쓰고 훈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과정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손주와 함께 왼손 글씨 쓰기 놀이를 해도 좋고 부부가 서로 반대손 식사 도전을 해봐도 좋습니다. 서로의 어색함을 보며 웃고 격려하며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인 자극과 정서적인 교류 역시 뇌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지금 당장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커다란 뇌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치매는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점점 조용히 쉬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극을 주고 깨워준다면
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부터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칫솔을 드는 손을, 젓가락을 드는 손을, 글씨를 쓰는 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손을 쓰는 습관이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습관들이 진짜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와 함께 반대 습관이 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72세의 김영자 어르신입니다. 영자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병원 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과 함께 일상 속 인지훈련을 권했고 영자 어르신은 그중 왼손 양치와 왼손 식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칫솔을 잡은 왼손이 떨리고 수저질도 서툴러서 밥을 흘리는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MRI 검사에서 전두엽의 활성화 지수가 이전보다 높게 나왔고 간단한 인지 테스트에서도 반응 속도와 기억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훨씬 또렷해졌다는 가족의 말이 증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할 일을 잊지 않고 스스로 챙기고 예전보다 말도 훨씬 또렷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례처럼 익숙한 행동을 일부러 낯설게 바꾸는 습관은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개선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신경가소성,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연결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 기능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어린 시절에만 뇌가 바뀌는 줄 알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고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팀이 중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왼손 글씨 쓰기, 반대손 양치, 낯선 길 걷기 등 비일상적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8주 후 뇌의 해막 크기와 전두엽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판단과 사고를 조절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치매를 막고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이정남 어르신은 은퇴 후 무기력증을 느끼며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건강 강좌에서 비집의 손 활용법을 접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바로 왼손으로 식사하고 양치하며 매일 왼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기를 잘 못 써도 괜찮다며 오늘은 날이 덥다,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짧은 문장을 매일 쓰셨죠. 3개월쯤 지나자 놀랍게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릿속이 맑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글도 점점 또박또박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왼손일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실천하고 계신다네요. 이처럼 뇌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만 다시 연결되고 성장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뇌는 점점 쉬게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느려지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3분 양치할 때 손만 바꿔도 시작할 수 있고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의식하고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왼손으로 양치를 할 때 지금 내가 뇌를 훈련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인식 자체가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주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더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손으로 칫솔을 드셨나요? 내일 아침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뇌를 지키는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뇌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 바로 반대손 양치와 낯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하고 뇌는 그 작은 변화에도 응답합니다. 반대손으로 칫솔을 드는 그 순간 뇌는 뭔가 다르네 하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우리의 기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 3분 거울 앞에서 칫솔을 다른 손에 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같이 하면 더 쉬워지고 더 즐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뇌는 충분히 멋집니다. 감사합니다.